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투자플러스의 임동석입니다. 4월 27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 장이었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2.4포인트 올랐고요. 그리고 11.31포인트가 오른 거래소의 흐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오늘 기아차 등등 상당히 많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특히 기아차 같은 경우도 역대 최고의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달성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역시 우리 기업들 잘 달려주고 있구나. 그리고 주식 투자라는 게 결국에는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습니다만은 기업의 실적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이고 보면은 앞으로 우리 시장에 이게 너무나 걱정할 만한 것들만 있지는 않고 이렇게 밝게 우리 시장을 견인해 갈 만한 요소들도 상당히 많이 있구나라는 그런 희망 섞인 호재를 발견할 수 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투심 면에서 그래도 상당히 호전된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청자와 함께하는 센투자플러스 문자 상담과 함께 실시간 전화 연결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02-3153-2613번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궁금하신 점 여쭤봐 주시고요. 문자도 가능합니다. 013-336-0110입니다. 궁금하신 종목 그리고 가격, 비중 등등 또 궁금하신 점들 상세하게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오늘의 시장 상황에 적합한 종목을 선정을 해서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입니다.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들이 눈여겨보고 계시는 종목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첫 번째로 동부증권에서는 현대차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산업에 새로운 역사를 쓰다라는 제목의 레포트를 발표했는데요. 2012년 1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현대차는 2012년 1분기에 매출액 20조 1,650억 및 영업이익 2조 2,830억 원으로 영업이익률 11.3%를 기록했습니다. 비수기인 1분기의 경쟁 약화 및 질적 성장에 의한 마케팅 비용 감소로 사상 최대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달성으로 시장 추정치를 상회했습니다. 자동차 부분 영업이익률은 12.4%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금융 부분 영업이익률은 17.8%로 호조세를 기록하였습니다. 2012년 2분기 신차 그리고 하반기 공장 증설 모멘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주가는 글로벌 판매와 높은 상관관계로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2분기에는 그랜저, 산타페 등 신차 출시 및 주요 시장 성수기가 맞물려 판매 증가가 예상됩니다. 2010년 2분기 현대차 실적은 매출액 22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 2.59조 원으로 영업이익 11.7%를 달성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2년 하반기에는 중국 상공장 및 브라질 공장 가동으로 글로벌 판매 증가 모멘텀을 이어나갈 전망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벤치마크로 현대차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2012년에 수요가 가장 저조한 유럽 시장에서 46만 대 판매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공장 생산성 향상 및 신규 공장 가동으로 글로벌 MS 증가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또한 현대차는 스테디셀러 모델로 인해 경쟁에서 점차 자유로워지면서 마케팅 비용 감소 및 개발비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선순환 구조에 의한 차별화된 수익성은 양산차 메이커인 수익성 한계를 넘어서며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역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런 것을 근거로 목표주가 32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이투자증권에서 발간한 제일기획입니다. 김그림의 성장성과 이익 개선을 의심하지 말자라는 제목이었는데요. 미국과 중국 시장 중심의 해외 광고에 대한 M&A 전략 강화는 글로벌 광고 대행사로서의 입지 강화와 장기 성장성을 담보하는 동인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동사는 최근 중국 시장에 진출한 해외 법인들의 실적 상승폭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진출 7개 해외 법인의 2011년 합산 매출과 순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87.2%, 55.9% 증가하였고 해외 사업 전체에 차지하는 중국 사업 비중은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일기획 주식 가치는 2012년 및 2013년 예상 실적 대비 각각 21배, 19.4배 수준으로 시장 대비 높은 프리미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상승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양호한 해외 부분의 외형 성장이 지속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인력 확대 비용 부담이 성장을 위한 투자였다는 확신을 시장에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즉 적어도 2013년부터는 인건비 비용 증가를 상쇄하는 이익 확대 시그널이 필요합니다. 제일기획의 국내 광고 시장에 대한 지배력 상승, 그리고 삼성전자 해외 마케팅 확대 지속, 그리고 해외 광고사 M&A 전략 강화에 따른 비계열 해외 광고 비중 상승 등을 감안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제일기획의 성장성과 이익 개선 기조는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긴 그림에서 주가 조정 시보다 매수하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목표 주가는 25,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현대증권에서 발간한 현대그린푸드입니다. 기대 이상의 실적, 그리고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2012년 1분기 식자재 유통 매출은 위생 부분의 핵심 역량을 활용한 병원군의 수주 증가와 그리고 일반 단체 급식 업체의 매출 확대로 전년 대비 52.8% 증가한 301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현대증권의 예상보다 성장성이 빨라 그리고 영업력 확대 전략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유통 부분은 중소마트와 지방백화점 등 일반 유통채널 매출 증가와 신규 거래처 확대로 전년 대비 22.1% 증가한 1,31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2012년 2분기 현대그린푸드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2.9% 증가한 2,88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9% 증가한 211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합병 효과를 고려해도 현대그린푸드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 사업 부분의 고성정세로 각각 21.7%, 26.5% 증가해 외형을 상회하는 견조한 이익 성장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2년 2분기부터는 그동안 지연되었던 단체 급식 중국 법인 설립이 4월에 완료되어 작년 아랍에미리트 단체 급식 시장 진출에 이어 단체 급식 해외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어 긍정적입니다. 한편 5월 말경에는 영남 제2물류센터가 완공될 예정이며 현대그린푸드는 이에 따른 식품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향후 경북과 경남 지역 공략을 통한 추가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이유를 통해 동사에 대한 목표 주가 2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동공 대리와 함께 증권가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센투자플러스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 질문 주신 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진행을 합니다. 센플러스의 윤용식, 이상로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센플러스 오늘 어떤 종목의 상담을 원하시는지 먼저 전화 연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래간만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한동안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요즘에 아침 프로 개장 쪽으로 가가지고, 개장할 때 저희 프로그램 보십니까, 혹시? 예. 안 아침에 보신가요? 나오시더라고요. 대답이 좀 자신 없으신 게 안 보신 것 아니, 같은데요. 여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예. 어디 가셨냐고 그랬더니, 예. 이렇게 개편을 해가지고 아침 네. 방송에 나오신다고. 예. 그리고 여자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앵커가.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알았죠. 그때 예. 처음에. 그 최은정 아나운서가 앵커가 진행을 하니까 더 좋죠. 프로그램이 밝고 산뜻하고 전문적으로 진행을 잘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두 분 다 잘하시는데요. 너무나 지금 앵커님 반갑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전화 연결돼가지고 굉장히 반갑고요. 아침 프로그램도 함께 꼭 시청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프로그램 이게 딱 옮기면서 게시판을 봤습니다. 혹시 뭐 임동석 앵커 어디 갔습니까? 뭐 서운합니다. 뭐 그런 글 있나 볼라 했더니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그렇습니까? 네. 시청자분들께 배신당한 느낌이었습니다. 네, 농담이었고요. 글을 올렸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니까 예. 너무 좋습니다. 이런 걸. 앞으로 계속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침 해야죠. 아침도 하고 지금도 하면요. 이게 좀 힘듭니다. 예. 아침 프로그램에 또 개장 그 시간이라는 게 또 많은 그 투자자분들에게 많은 또 정보를 줘야 될 시간이라 가지고 한동안 또 집중하다가 또 이게 많은 분들께 필요로 하시면은 저녁 프로그램도 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궁금하신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저 대우건설이고요. 대우건설. 요즘 뭐 중남미나 어디서 이런저런 공사 뭐 수주했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던데요. 예, 아주 좋은 얘기도 막 있고 그런데요. 네. 주식은 뭐 그렇게 그냥 그게 썩 좋지 않고 그렇습니다. 네, 대우건설. 사실 가격과 비중이 어느 정도일까요? 11,100원이고요. 네. 비중은 40%입니다. 11,100원에 비중은 40%. 네. 자, 그럼 어떤 점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볼까요? 건설 쪽이 그래도 지금 이래저래 들려오는 소식들이 그래도 좋은 쪽으로만 계속 들려오지 주가라는 게 결국 이런 실질적인 상황은 결국에는 쫓아가기 마련 아닌가 저는 그런 믿음을 좀 갖고 하는 쪽이라 가지고 어떻습니까? 저도 생각이 뭐 이제 중동발 그런 호재도 있고 대형 건설사들 보면은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고 근데 대우건설은 더군다나 이제 그 산업은행이 핀수되면서 재정 문제도 굉장히 좋아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도 베네수엘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호재도 있고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거꾸로 가고 있더라고요. 국내 주택 경기 등 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너무하다 싶어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그래가지고 이제 손절도 안 하고 믿고 그냥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전문가님께서는 그게 언제까지 버텨야 좀 이게 먹힐런지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투자자로서는 건설업종이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재작년이군요. 재작년. 얼마나 쌀벌했었습니까? 작년이군요. 작년에 막 저축은행 뭐 PF 사태니 뭐니 해서 구조조정 한다 어쩐다 할 때도 그때 지금이 이제 좋을 때인 것 같은데 하고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지만 저 역시도 건설업종에 대한 믿음이 아직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게 호전되는 것들이 별 걱정 안 하고 버티고 있는 중이니까요.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버틴다는 표현은 좀 적합진 않지만 좀 더 나은 상황을 확신하고 저도 기다리는 쪽이니까 한번 힘을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전문가분께서는 과연 이 대우건설이 딱 한 종목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또 분석을 해드리는 게 도움이 되니까요. 오늘 윤영식 위원님께서 대우건설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봐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파이팅!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자꾸만 빠지니까 매우 이제 어떻게 보면 언짢으실 수도 있고 그런데요. 먼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시장의 얼개라는 게 있습니다. 유동성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을 인지하신다면 그 스토리를 좀 아셔야 되는데 유동성에 의하여 움직이고 그 뒤를 갖다가요. 실적이 좋은 종목을 중심으로 쏠림이 일어나고 실적 장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실제로 실적이 발표가 되는 부분부터는 기존에 실적이 좋았게 나올지도 몰라 해가지고 올라갔던 쏠림이 서서히 풀리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향후에 1분기 실적은 안 좋았는데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될 종목이 뭐가 있을까 싼 거 그렇게 찾아나가게 됩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한 이유는 대우건설이 유독 못 올라가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유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런 메커니즘을 따라서 날짜를 계산을 해보시면 대략 5월 중순쯤 되면은 대우건설을 포함한 낙폭이 과했고요. 1분기까지 실적이 저조했는데 향후에는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소들이죠. 베네수엘라의 뭐 제1착으로 오다를 따낼 수 있다든가 점점 경기가 이제 회복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대략 5월 중순서부터는 반등을 시작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동사를 또 내리누르고 있는 요소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1분기 실적의 내용이 PF 때문에 580억 정도의 어떤 손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PF 문제 때문에 착공도 못하고 이제 입게 된 그런 손실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일회성 손실이 발생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산업은행 지분 말고 금호그룹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20몇 %가 되는데요. 그 정도 부분이 아마 시장에서 나올 가능성을 계속 이제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 부담이라는 게 언제나 짓누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차트 패턴은요. 현재 9,410원 정도 되는데 바닥을 찍었다고 보기가 어렵고요. 현재까지는 조금 더 한 9,000원 정도까지는 스멀스멀 흘러내리는 흐름을 아마 인지하시면 됩니다. 이미 마음은 잘 정하셨고요. 손절은 안 해. 이렇게 마음을 정하셨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내려갔다가 턴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시기는 5월 중순 이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물을 타기를 하거나 하면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물량 부담이라든가 유독 실적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으니까 물타기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11,100원 정도면 쭉 밀고 나가시면 충분히 그 가격을 넘을 것이고 목표 가격은 12,000원쯤 잡고요. 기간은 4, 5개월 정도 잡고 기다리신다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우건설에 대해서는 4, 5개월 정도, 한 반년 정도 넉넉하게 시간을 잡고 한번 접근을 해 보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좀 건설업종이 이렇게 뭐 이런 대형 공사도 수주하고 이런저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보면요. 결국엔 그게 뭐 매출이든 영업이익이든 그쪽에 반영이 되기 마련이고요. 그렇다라 보면 그 시차라는 게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런 경영 외적인 그런 악재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았던 그런 기업들, 뭐 대림산업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지금같이 그런 외적인 악재로 좀 하락을 한 시기가 어쩌면 좋은 세일 기간으로 활용을 해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언뜻 듭니다. 자, 다음은 시그네틱스를 문자로 여쭤봐 주셨습니다. 4,202원에 30%입니다. 이거 보유할까요? 하셨는데요. 네, 일단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에는요, 반도체 패키징 업체죠. 반도체 패키징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의 수혜주라고 해서 최근에 어제하고 오늘 양일간 지금 거래량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급등이 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4,200원, 4,000원까지는 어느 정도 좀 가까워 보이는 자리인데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왜
왜 이런 식으로 주가가 계속 빠졌냐고 한번 보시면 일단 반도체 업황 자체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요. 1분기에 영업이익 자체가 많이 늘었지만 일단은 반도체 부분만을 보신다면 1조가 안 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1조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지금 영업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죠. 하지만 지금 2분기부터는 경기 자체가 회복되면서 반도체 메모리 부분에서도 업황 자체가 좋아진다고 시장은 전망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그네틱스도 저점에서 지금 올라가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게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꾸준히 올라가는 자리인지는 조금 시장의 분위기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차트적으로 보시면요. 일단은요. 지금 거래량이 양일간 좀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지금 요 물량 자체가 투신 물량입니다. 투신에서 들어왔는 물량인데요. 여기서 더욱더 올라가려고 하면 일단은 투신의 순매수를 했지만 지금 투신은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저점에서 순매수가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은 공격적인 매수를 하고 있죠. 고점에서도 고가를 달리는 종목에도 뛰어들지만 투신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 위주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꾸준히 가려고 하면 일단은 3,900원에서 4,000원 사이죠. 위에 선이 지금 3,900원에서 4,000원 사이 요 지점이 지금 굉장한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 어느 정도는 반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거기서 추세 자체가 상승으로 가느냐 하락으로 가느냐는 어느 정도의 순환매가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신권에서 지금 양일간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 주체를 확인하시 투신에서 들어왔는데 요거랑 기금을 한번 확인하면서 기관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손절선하고 다음에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손절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3,900원 정도에서 4,000원 사이를 일단 1차 목표가로 잡으시고요. 이제 밑으로 하단 같은 경우에는 21선이죠. 21선. 지금 3,300원이 깨지면 다시 팔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으로는 손절가는 3,3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다음은 롯데쇼핑입니다. 36만 8천 원에 사셨는데 중장기로 목표가를 잡아달라시네요. 네, 중장기는 50만 원을 목표가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롯데쇼핑과 같은 유통업종이 선거의 해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 이익의 분배 차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 가지 압박도 있고요. 또 전반적으로 선거의 이전에 시장을 둘고 있는 배경은 경기 침체라는 그런 소비를 좀 줄인다거나 그런 부분이 배경이 깔려 있는 그런 이중고를 지나면서 재무구조는 탄탄합니다만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등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있습니다만은 주가는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있다 판단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중장기가 아니시라면은 일단은 현재 같은 차트는 40만 원을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40만 원까지만 파시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다시 또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요. 아예 꼭 꼬집어서 중장기 목표가를 물어보셨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이 40만 원을 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시간만 준다면 궁극적으로는 살아나서요. 주봉상 50만 원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보여주시면 아마 답이 될 것 같고요. 손절 기준 자체는 그래도 손절은 정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현재 박스권을 하단으로 이탈해서 흔들어주게 되면 30만 원이나 31만 원까지도 갔다 올 수 있는 아주 기분 나쁜 케이스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요 34만 5천 원 정도를 손절 기준으로 설정을 하시고 중장기 목표가는 50만 원, 1차 저항선은 40만 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 두 번째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궁금하신 종목이 어떤 걸까요? 예, 대한금속요. 대양금속. 예. 네, 경남 쪽에서 전화 주셨나요? 경남, 경북? 예, 경북요. 아, 예, 대한이라고 제가 들려가지고 대양금속이 뭘까요? 잠깐 헷갈렸습니다. 예, 예. 예, 대양금속. 가격과 비중은요? 예, 1,100원에 40% 정도요. 1,100원에 40%. 예, 궁금하신 점은 어떤 걸까요? 이게 사고 나서부터 계속 이제 업황이 안 좋고 이런 거 저런 얘기 나와가지고 계속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네. 어제 오늘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 정도로 확인되는 것 같거든요. 개인 생각으로. 네. 수급이 투신 기타 법인인가 한 연삼일 정도 들어온 것 같고 지금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반등 시 빠져 나와야 되는지 아니면은 중장기로 계속 들고 가도
어느 정도 뭐 본전 정도는 가능한지 그런 점이 좀 궁금해서요. 네. 자, 일단 뭐 들고 간다면 어느 정도 본전까지는 와줄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지가 좀 가장 궁금한 점일 것 같은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대한금속에 대해서 저희 이상로 전문위원께서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들고 갈 만할 것인지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은 대한금속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업황이 일단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 수익을 내려고 하면요, 세 가지 조건이 돼야 됩니다. 항상 누님 말씀드린 건데, 업황, 업종, 그리고 실적이죠. 근데 세 가지의 지금 조건에 부합하는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건 일단 먼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이, 그전에 나왔던 실적이 있는데, 제가 찾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나 법인세, 당기순이익 다 마이너스죠, 지금. 그리고 매출액 자체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던 기업입니다. 이런 점을 볼 때, 그리고 최근 들어서 유상증자가 많죠. 유상증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필요로 하고 있다. 기업은 돈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쉽게 그 돈을 못 구해서 유상증자를 했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과는 부합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술적 분석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1100원대 사셨잖아요. 1100원대가 여기 이 지점 정도 되는데 여기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고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날 샀던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면서 개발학도 맞아가면서 지금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잔존하는 세력이 있었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차트가 진행되어야 되냐면 여기서 그 전에 요 지점이죠. 변곡점 자리에서 크게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는 위쪽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반등폭 자체가 1040원대까지는 어느 정도 좀 올라와줬어야 되는 자리인데 힘없이 빠지는 모습 자체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거래량이 많이 나왔었죠. 이 지점에서 어느 정도는 물량을 정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올라올 때 꼭지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자체가 적게 붙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다시 올라올 때는 언덕에서는 거래량이 좀 더 붙게 되죠. 이 모습 자체가 어느 정도는 여기서 세력 자체가 정리를 했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주봉상으로 확인을 하시더라도 주봉으로는 더욱더 극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지금은 상승을 할 때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하락을 할 때는 거래량이 많이 터진다. 그리고 위에서 윗꼬리가 강하게 달린다. 일명 파란 똥침들인데 이런 부분 자체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정리를 하고 지금 일단 먼저 나갔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좀 정리를 하시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추격 매수를 하셔서 물타기를 하신다는 것 자체는 조금 더욱더 안 좋은 상황으로 몰고 간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밑꼬리가 지금 며칠째 양일간 달렸습니다. 양일간 달렸지만 큰 시세 자체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반등이 나오면 그때는 조금만이라도 반등이 나오면 정리를 하시자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수익률로 따지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 한 40% 정도 마이너스가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거 100원짜리가 요즘은 1000원짜리가 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적이 동반되는 종목들 찾아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사. 이런 조언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하이로코리아가 들어와 있는데요. 하이로코리아를 2350원에 10%를 사셨네요. 네,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고요. 현재 가격이 19,850원인 피팅 업체입니다. 피팅 업체는 셰일가스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올해는 계속 화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암석에 있는 그 가스를 석유 대신 활용하는 건데요. 미국이 주동이 돼가지고 이제 셰일가스 붐을 일으킬 것으로 계속 추론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도 연관이 돼 있고요. 대부분의 조선 업황의 회복이라든가 플랜트 부분 이런 수주가 늘어나면서 피팅 업체가 바빠질 수밖에 없고요. 이미 그 조짐이 나와서 실적 개선주의 1순위로 피팅 업체 3인방을 꼽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요.
동사는 그러한 이유로 주봉 먼저 보시면 오버슈팅 상태죠. 그러니까 신고가를 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고가 상태라는 게 그렇게 널름널름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신고가 상태로 올라가면 굉장히 가볍고 빠르고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는 마무리의 정리 단계의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볍게 빨리 올라가지 못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부분으로 인하여 현재는 상단 21,000원부터 하단 19,000원 정도까지 사이에 박스권을 구간을 만들어 놓고요. 두 달째 그 부분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물량의 소화를 거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23,300원 정도에 10% 정도만 사놓고 오늘 질문하신 까닭은 조금 더 얼마에 사면 되겠느냐라는 아마 질문의 요지인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고요. 19,000원이 되겠습니다. 19,000원 전후에 추가 매수를 슬슬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위로 오버슈팅이 될 경우에는 물론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목표가가 수정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24,000원까지는 기본적으로 수익이 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24,000원에서 끝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실적 개선이 꾸준히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에 그 관행을 보인 대로 실적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실적 개선되는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올해 시장이라면 동사는 24,000원이나 5,000원이 끝이 아닐 경우가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 24,000원 목표가를 설정하시되 3인방이 다 같이 움직이면서 분위기 좋다. 그러면 3만원까지도 목표가를 올리셔도 좋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19,000원에 추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9,000원의 추가 매수. 자, 다음은 유니캐스트입니다. 5,120원에 15%입니다. 예,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반도체 장비 업체인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추세적으로, 차트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패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타나느냐? 그러면 한번 알아보시면요.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실적에도 나타나 있듯이 일단은 SK하이닉스라든지 지금 실적 자체 반도체 부분으로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유니캐스트는 실적 자체가 영업이익도 그렇고요. 매출액 자체도 늘었다, 증가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만큼 기반 자체가 튼튼히 다져져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에 지금은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지는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실 때요. 1차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삐져나오면서 여기서 거래량 자체가 많이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이때 지점을 보면 한 3,500원에서 4,000원 선이 되는데 여기서 왜 맞고 내려오냐면 어느 정도가 지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차익 실현 욕구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기고 있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주봉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지금은 저점을 완벽하게 밟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매물 소화 과정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일봉상으로 다시 바꿔서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은 5,600원 정도가 지금 저항선이 되겠는데요. 이 지점까지 어차피 조금 더 기다렸었다가 들고 가시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5,120원에 사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세 자체가 여기서 뭐 상단이든 하단이든 둘 다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하루하루를 생각하시는 것보다는요. 추세적으로 보시고요. 일단은 21선을 지지를 받는 걸 보시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21선이 깨지면 팔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조금 더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21선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는 그냥 깨졌죠. 깨지고 난 다음에 요번에 두 번째 다시 돌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다시 끌어올리려는 힘이 있다는 거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어차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떨어질 때를 보시면 밑에 거래량 자체가 크게 나오는 부분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약간은 고가로 다시 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은요. 5,600원에서 5,700원 사이를 먼저 1차적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 물량이죠. 지금 15% 가지고 계시니까 한 5% 정도는 그때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 10%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 자체가 지금은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대하시고 조금 더 들고 가시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 손절선은요. 밑에 하방이죠. 4,600원 정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600원 정도에 정리를 하신다 생각을 하시고 밑에 저점을 그렇게 잡아 놓으시고 접근을 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전화 참여해 주고 계신데요. 감사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이제 들립니다. 예. 네, 말씀하십시오. 예. 대덕분자요. 대덕전자. 예, 가격과 비중은요? 12,950원에, 12,050원에 네, 지금 한 석 달 정도 됐어요. 한 30% 갖고 있어요. 30%를 석 달 정도 보유를 하셨다. 네. 자, 궁금하신 점이 뭘까요? 그게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해서요. 네. 이게 그 컴퓨터, 아니, 그 휴대폰, 네. 그거 관련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그냥 보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예. 더 놔둬도 될지 아닐지. 알겠습니다. 일단 뭐 갖고 가야 될지 아니면은 좀 더 그냥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봐야 될런지 그 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궁금하신 점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예,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연결 상태가 조금 고르지 못한 것 같아서 좀 빨리 끄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 대덕전자는 뭐 잘 알고 계신 대로 스마트폰 부품주입니다. 전통적으로 뭐 PCB 기판을 만들고 가기고요. 삼성전자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실적 좋고요. 자산 대비 저평가돼 있고요. 여러 가지로 못 오를 이유가 별로 없고요. 못 오를 이유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급적으로 너무 올랐기 때문에 손 바뀌고 뭐 차익 매물 조정하고 이렇게 하고서 이제 신고가를 치기 직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오버슈팅 신고가 라인이라는 게 그냥 쉽게 나오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충분히 조정을 받고 올라가게 되는데 현재 3개월 정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12,000원서부터 11,000원대 사이의 구간의 박스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주봉인데 이 오버슈팅을 하기 위하여 힘을 끌어모으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 거래가 분출이 되지 않고 점점 축소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현재는 밑으로 깨질 확률은 별로 없고요. 박스로 이제 일봉으로 돌려서 이야기를 해보면 윗단엔 12,000 몇백 원서부터 11,000원 부분 전후까지 이런 박스권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향후에 오르긴 오를 건데요. 기관권의 어떤 차익 실현이라는 거 이런 부분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장본가 좀 내려왔던 거고요. 그런 부분이 오늘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다시 박스권 상단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럴 것 같으면 이번에 방향을 틀면 이번에는 뚫고 나가게 되겠느냐. 뚫고 나가게 되면 15,000원 목표를 잡으시면 되겠는데 그 내용 자체는 시장 전반의 수급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중소형주, IT 부품주도 올라가고 흔히 말고 있는 대로 쏠림 현상이요. 전차 군단이다. 뭐 현대차나 삼성전자가 다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다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시장에 거래대금이 충만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5조 원대 거래대금밖에는 형성이 안 되는 수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부 종목을 끌어올리다 보니까 이런 대덕전자 같은 IT 부품주, 중소형주까지 손이 갈 틈이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3개월을 끌고 있는 이유는 그럴 에너지를 얻고 있지 못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장 수급이 원활히 살아나면 지금이라도 당장 12,000원을 통과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계속해서 이 박스권에 갇혀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루하지 않다면 계속 홀딩해서 가도 되는데요. 보신 대로 박스권을 알았으니까 12,000원 살짝 넘어가서 본전이 넘으면 반 좀 팔아주시죠. 그리고 시장의 에너지가 아직 약해서 또 밑에를 찍으면 11,000원 다시 사주시고요. 그래서 매수 가격을 자꾸 낮춰주는 기회로 잡고 있는 게 훨씬 더 스마트하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요. 현재는 이 정도 끌었으면 올라갈 준비가 됐긴 됐어요. 그래서 수급 전체적인 동향을 봐가면서 위로 돌파한다면 15,000원 목표를 잡으시면 성공할 것입니다. 네. 자, 다음은 LG화학을 보겠습니다. 32만 1,000원에 17%를 사셨는데 이거 하락하길래 저가인 줄 알고 사셨더니 이게 제 막차 탄 거 아닌가요 하면서 이게 너무 걱정을 하셔가지고 LG화학 꼭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번 주에 실적 발표도 있었고요. 그래서 악화가 됐다는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추천을 했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예. 내려가는 칼날에는 답이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내려가는 칼날에는 답이 없고요. 그리고 수급이 안 들어오는 종목은 답이 안 나온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요. 악재가 선반영이 됐던 부분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여파가 조금 더 가지 않겠나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LG화학 같은
종목군들을 우리가 이제 석유화학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화학업종에서 정유 부분이 있고 석유화학 부분이 있죠. 석유로 이제 2차적으로 이제 제조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그 업황 자체가 상당히 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발 모멘텀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중국이 생각보다 더디다는 게 LG화학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트적으로 보시더라도 지하 1층인지 알고 들어갔다가 이제 지하 13층, 14층까지 있는 경우도 허다하단 말입니다. 그런 게 분명히 있으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32만 1,000원에 사셨는데요. 지금 29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라도 약간은 좀 끊어주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중 축소를 권해드리겠고요. 차트적으로 해결을 한번 해보시려고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상승하는 것보다는 하락하는 데 힘을 좀 많이 쏟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보시더라도 일단 하락할 때 거래량이 이만큼씩 나왔습니다. 이만큼씩 나왔다는 거 또 갭 하락하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이만큼 나오고 하락을 했죠. 그러면 어느 누군가는 투매가 나왔다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려고 하면 이 정도 거래량을 다시 다 먹어야 됩니다. 다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많이 사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은 올라가더라도요. 여기서 팔았던 사람도 있겠지만 분명히 산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래량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 점은 당연히 반등을 하더라도 여기에 이날 먼저 샀던 사람들이 정리를 하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윗꼬리가 조금씩 나오는 거고요. 주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강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점 모습입니다. 약간의 페인트라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서 지지가 만약에 강한 지지가 나왔었으면 그 전에 30만 원대를 깨지면 안 되겠죠. 깨지면 안 되고 다시 상승 패턴으로 넘어가야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락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동시호가 때 조정을 통해서 약간은 끝에 올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모습 자체가 추가적인 하락을 야기를 시킬 거라고 저는 전망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비중 축소를 좀 하시고요. 지금 업황 자체가 약간은 턴어라운드 되는 업황 자체를 한번 좀 찾으셔서 업황 자체에 맞는 종목들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도 29만 8,000원이죠. 이 정도 되는 종목들 잘 찾아보시면 잘 가는 종목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시더라도 업황 자체가 업황과 실적과 업종 자체가 삼박자가 잘 맞는 종목들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동양철관을 보겠습니다. 2,030원에 20%입니다. 네, 동양철관은 가스관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물론 호재로는 뭐 동해에 있는 독도 주변에 있는 가스 하이드레이트요. 그거에 대한 개발을 2015년부터 하겠다. 그런 호재도 있고요. 또 실적이란 내용도 있고요. 뭐 악재로는 유상증자 가볍게 한다라는 내용도 있고 하지만 우리 가스관 관련주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남북한 관계가 사이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주가가 따라 움직인다고 보시면 딱 맞을 것입니다. 현재 차트를 보시면요. 최근에 뭐 북한이 뭐 연일 그 무슨 핵실험이니 미사일이니 남한에 대한 욕을 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당연히 우리 동양철관도 줄줄줄 흘러내리는 건데요. 줄줄줄 흘러내리는 패턴에도 매듭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2,000원이 무진장 중요한 그런 매듭이 됩니다. 요게 깨지게 되면은 상당히 주가라는 게 속절없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가격대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2,030원에 일단 바닥권이니까 질러 보셨는데요. 이게 깨고 내려가게 되면 대략 1,600원까지도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가볍게요. 혹시 월요일도 2,000선을 깬다 그러면요. 버팅이지 말고 팔았다가 더 싸게 사지 뭐 하는 마음으로 떠났다가 다시 한번 진입을 하는 대응을 한번 해주시고요. 2,000원이 지탱이 된다면 남북한 가스관 뭐 러시아하고 연결하는 그런 부분은 현재 그 정부가 그래도 수건 사업 비슷하게 어느 단초로도 노력을 하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패턴에서는 러시아 쪽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미 형성이 돼 있는 내용이라 추진은 되긴 될 것입니다. 따라서 2,000원만 지켜낼 수 있다면 4월 달에 하나의 테마로서 올라올 수 있는 그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일단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면 2,500원 정도까지만 일단 짧게 목표가를 설정을 하시되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만 2,000원 깨지면 미련 없이 팔고요. 1,600원쯤 재매수하는 것만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전화 연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감사드리고요.
네. 네, 자, 궁금하신 종목이요. 아, 대한항공요. 대한항공. 예. 네. 자, 얼마에 몇 퍼센트 정도 갖고 계십니까? 아, 57,100원이요. 57,100원에 비중은 네네. 25%요. 15%. 네. 25%요. 25%. 예. 네. 자, 궁금하신 거는요. 아, 아니, 이거 지금 중장기로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네. 이게, 오를 가망이 있는 건지, 계속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네. 네, 그래서 오를 가망이 있으면은 추가 매수를 좀 해도 괜찮을지, 네, 궁금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대한항공. 자, 현재 어떤 그 계속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 상황이 항공사 입장에서는 좀 반갑지 않은 상황인 거는 틀림없는 것 같은데, 또 그 밖에 또 여행객이 또 워낙 또 많이 늘어나고 있다니까 그런 건 또 어떨지 이래저래 또 궁금합니다, 저도. 네, 선조를 하려다 보면 또 좋은 소식이 또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589 계속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네, 거기다 뭐 삼성전자 같이 이렇게 IT 업체들이 이게 선전하고 있는 거 보면은 그 화물 물동 수송량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일 것 같아서 또 호재일 것 같기도 하고 호재 네. 악재가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네요. 자, 이럴 때 속에 전문가분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상로 전문가께서 대한항공에 대해서 답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참고 삼아 잘 한번 새겨 들어보시죠.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요, 앞에,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유가가 가장 중요하죠. 1개월로 보시면 유가 자체는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단위로 보신다면 유가는 지금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태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가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유가가 고유가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시장이 예상하기로는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적자 전환이 된다는 소식이 듣기고 있습니다. 적자 전환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대신 2분기에는 업황 자체가 좀 살아나면서 흑자가 다시 전환이 될 것이라고 시장은 내다보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먼저 선반영이 되고 있다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힘없이 그냥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차트죠. 떨어지는 차트고요. 한번 보시면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일단은 그전 고점이죠. 지금 8월 달에 보시면 고점을 한번 찍고 내려올 때 한번 여기서 많은 매물들이 부딪혔습니다. 내려오고 난 다음에 여기서 투매가 나왔죠. 투매가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금 올라가는 자리였는데 거래량 자체가 많이 붙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꺾이면서 내려오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 보시더라도 일단은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IT 업계 자체가 IT 제품이나 이런 물량 자체를 많이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하지만 마진율 자체가 지금은 떨어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고 냉정하게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2분기나 3분기에 기대가 되는 업종이니만큼은요. 잠시만 조금만 더 긴 호흡으로 조금 더 들고 가시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가 좀 많이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업황 자체가 글로벌 경기 자체가 눈에 분명하게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눈에 분명하게 회복이 사실상 미국 경제 말고는 눈에 분명히 지표로서든 어떻게 좋게 보이는 시점이 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중립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안전 제일이죠. 실적 자체가 많이 나오는 종목들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신다면 단기적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락할 때 보시면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게 얼마 안 됩니다. 하락했는 것에 비해서 그냥 조금 나오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또다시 내려오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지금 자리는 그 전에 있던 물량 자체가 최초에 매집됐던 가격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여기 이 자리에서는 한번 기다려 보시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에 여기서 더욱더 추가적으로 떨어진다면 그때는 어느 정도는 비중을 좀 축소를 시키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대한항공이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공사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추가적인 반등을 노릴 수는 있다. 대신 다만 좀 긴 호흡으로 보시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2분기, 1분기는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건 확실하고요. 대신에 2분기와 3분기를 기대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보시고 여유를 가지시고 다시 쳐다보시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다음 두산 엔진입니다. 두산 엔진 14,800원에 100%입니다. 네, 100%를 다 넣으셨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두 대 맞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실적이 1분기에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작년도 실적이 안 좋은 내용으로 얻어 맞았고요. 그다음에 창원 공장이 가동 중단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연타로 맞다 보니까 주가가 쭉 처졌습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손절 타이밍을 다 놓치셨고요. 비중도 다 넣어놨기 때문에 물탈 수도 없고 결론은 해당 종목이 이대로 죽는 거냐 나중에 두면 살 거냐 이런 답을 드려야 되는데 사는 거는 뭐 아무 걱정 없습니다. 목표가는 17,000원 잡으시면 되고요. 시간만 부여한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또 여러 가지로 앞으로 성장성 같은 부분 또 뻗어나갈 부분들이 두산그룹과 함께 많이 링크가 돼서 예상이 되오니 그런 부분은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또 조금 위로를 드리면 시장이 좀 어차피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안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좋은 종목으로 들어가서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비중 100%시니까 마음 편하게 가시고 대략 뭐 계산을 해보면요. 7월이나 8월 뭐 이 정도 되면 본전은 회복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도 그냥 밀고 나가십시오. 시간도 낭비했으니까. 그래서 16,000원이나 17,000원 정도의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전략을 수립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끝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SK케미칼인데요. 7만 원에 20%시네요. 네, 일단은 지금 이 종목도요, 오늘 분석해 드린 종목들하고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적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하락폭 자체가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시면 크게 보시면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전에 7만 원권이죠. 7만 원에서 지금 여기 저점이 요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5만 원까지는 작은 박스권 안에 지금 갇혀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향 자체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급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요. 수급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외국인과 투신이 최근 들어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박스권 하단이라는 인식 자체가 조금은 강해 보이지 않나고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대신에 이 자리에서 대신 7만 원까지 올라가기에는 약간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힘들어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더라도 위에서 계속적으로 파는 물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착안하셔서 7만 원까지는 좀 어렵다고 보시고요. 대신에 한 6만 원 정도까지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6만 5천 원 선이 되겠죠. 반등이 나올 때 6만 5천 원 선에서는 많이 대부분 다 정리를 하시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 하단으로요. 지금 박스권 보시면 박스권 하단이 깨지면 만약 5만 원이 깨지게 된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조금 정리를 하시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과감히 정리를 할 때는 또 정리를 하는 그런 결단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께 상담을 해드린 두 분은 샘플러스의 윤용식, 이상로 두 분 전문위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로 내일 또 우리 청개구리 사단 양순모 전문위원이 시장이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또 투자 전략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2시부터 4시까지 하이투자증권 송파 지점에서 진행을 하고 있을까요? 무료입니다. 아무 부담 없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센투자 플러스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기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